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 폐기물 보관 창고에서 난 화재를 진화하는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불붙은 폐기물의 양이 많은 데다 물을 뿌리면 불길이 커지는 알루미늄의 특성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완전 진화까지 길게는 한 달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창고 쪽으로 소방 인력과 장비가 분주히 오갑니다. 내부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창고 바깥에는 시커먼 흙이 쌓여갑니다. 물을 뿌리면 불길이 커지는 알루미늄 부산물 특성 탓에 일단 물에 넣어 희석시켜 굳게 만든 뒤 밖으로 빼내는 방법을 새로 택한 겁니다. 창고 내부에는 폐광재 3,000톤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불을 완전히 끄려면 적어도 2주,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입니다. 일단 그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750kg 안에 있는 미분 폐기물이 저 안에 연소된 게 한 1,000개 정도 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진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13일 오전부터 이어진 이번 화재로 인근 주민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며 매연과 분진이 사방으로 퍼지는 상황입니다. 쾌쾌하더만 그렇게 조금 있으니까 냄새를 확실하게 알았지. 좀 물건 같은 거 타는 냄새. 조금 열어놓고 있어요. 더우니까. 한편 관할기관인 광양망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해부터 창고 운영업체에 여러 차례 알루미늄 부산물을 처분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창고는 지난 2022년 말 경매를 통해 소유주가 바뀌었지만 전현 소유주가 폐기물 처리 등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커질 전망입니다. 광양시는 대기 오염을 분석한 결과 유해화학 물질이 검출되진 않았다며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이 이번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창고 화재의 책임자 처벌과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불이 난 인근 창고에도 동일한 폐광재 약 6,000톤이 쌓여 있고 정체불명의 폐기물이 무단 방치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화재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광양항 동서측 배후단지 물류창고의 폐기물 보관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화재 환경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장기 적치된 폐기물 처리, 관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양항이 아시아 유럽 노선 직기항 항만으로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미나이 얼라이언스의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메인 항로의 직기항 항만으로 광양항이 국내 처음으로 포함돼 오늘 저녁 13,000TEU급 선박이 광양항에 첫 입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미나이 얼라이언스는 전 세계 선봉량의 14.1%를 차지하는 머스크와 7.3%를 차지하는 하팍로이드가 결성한 세계 최대의 해운 동맹으로 그동안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노선에서 국내 항만의 경우 셔틀 노선으로만 기항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섬을 보유한 곳은 신안입니다. 여수보다 3배나 많은 섬이 있는데요. 보물섬 기획보도, 오늘은 신안의 특별한 섬을 김단비 기자가 소개합니다. 탁 트인 해변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일몰 무렵 붉게 물든 하늘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신안 비금도의 명사심리 해수욕장입니다. 4km가 넘는 모래사장을 차를 타고 달릴 수 있고 한적한 해변을 천천히 거닐며 산책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굉장히 그 바다를 거닐 수 있는 공간이 넓어서 참 좋아요. 산책하기도 좋고 조용하고 파도 소리 많이 들리고 그래서 저녁마다 이렇게 또 나와서 산책하고 있습니다. 비금도는 1996년 연도교 개통 이후 이웃섬인 도초도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초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섬입니다. 도초도의 랜드마크는 팽나무 십리길입니다.
아름드리 팽나무 700여 그루가 늘어선 숲길은 전국 각지에서 팽나무들을 한 그루씩 모아 조성됐습니다. 팽나무길을 걷다 보면 수국 정원이 나오고 세계적인 설치 미술작가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두 섬은 머지않아 자동차로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포도와 비금도 간 연도교 건설 사업이 추진 중으로 관광객 증가에도 기대가 모아집니다. 한눈엄 해수욕장 거기도 있고요. 또 여기 넘어가면 척구지 해수욕장이라고 거기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쁘거든요. 1,004개의 섬 가운데 비금도와 도초도가 천혜의 자연경관과 스토리를 엮어 신안 섬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국가유산청이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을 명승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월산 일원은 동백꽃이 필 때 특히 많이 찾는 명소로 거문도 등대로 이어지는 탐방로는 이 시기에 아름답고 뛰어난 경관을 연출합니다. 거문도 등대는 지난 1905년 4월 세워진 남해안 최초의 등대로 항로 개척사와 근대 해양사 등을 연구할 때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승 지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전남 국립의대의 신속한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민호 전남도 의원은 오늘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으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닌 도민 생명과 직결된 절박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교육부가 2030년 전남의대 개교 방안을 내놓으면서 당초 목표였던 2027년 개교와 괴리가 발생했다며 이는 도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정부의 2027년 개교를 목표로 내년 2월에서 3월에는 통합국립대학의 의대 정원을 배정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지난 3월 영남 산불 피해를 돕겠다며 내놓은 성금 가운데 일부를 의회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기부로만 알았던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서울 면적 1.7배의 산림을 태우고 7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영남 산불.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잇따랐고 광주시의회도 5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대한적십자사에 맡겼습니다. 시의회는 자발적으로 모금해 성금을 냈다며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성금 일부가 사비가 아닌 세금으로 낸 거였습니다. 지난 3월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의장 20만 원, 부의장 2명이 각각 15만 원, 사무처장 30만 원을 지출한 내역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정활동 지원에 쓰게 돼 있는 돈 100만 원도 성금으로 지출됐습니다. 전체 500만 원 성금 가운데 180만 원을 시민혈세로 내놓았으면서도 자발적 성금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국가들이 재난이니까 그리고 뜻을 좀 더 모았으면 좋겠다. 업무 추진비도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의미로 좀. 시의회 측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현행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규칙을 보면 다른 지역 재난사고와 관련해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선심 쓰듯 세금을 지출해놓고 자발적 성금으로 홍보한 부분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인 거잖아요. 근데 그 세금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없다는 점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비슷한 시기 1,136만 원의 산불 성금을 기부한 이웃 전남 도의회의 경우 도의원과 공무원들이 전액 자비로 성금을 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김영규 여수시 의회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여수 명예시민증 취소를 담은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250회 임시회에서 내란 혐의와 역사 왜곡으로 얼룩진 한덕수 전 총리에게 명예시민 지위를 유지시켜줄 이유가 없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명예시민 취소 사유를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와 같은 모호한 규정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로 재임하면서 여수세계 박람회 개최와 관련해 여수시 명예시민의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 돌산 상포지구 개발업자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2부는 오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여수 상포지구 토지 개발 과정에서 법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이 횡령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 후보 예정자들의 편의를 위한 후보자 복합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후보자 복합지원센터 운영을 앞두고 지방선거 입 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센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올 하반기 여수시 의회 회기 중 의회 내에 설치될 후보자 복합지원센터는 후보자 등록 사전 안내와 지원, 선거운동 관련 각종 신고와 신청은 물론 공직선거법 안내와 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송아지 경매 가격이 4년 만에 급등하면서 우시장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싼 사료값 등으로 본전도 못 건지던 농가들은 숨통이 트였다면서도 반짝 반등에 그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동이 튼 지 얼마 안 된 시각 전남 한평의 한 우시장. 소를 실은 차량 수십 대가 줄지어 경매장으로 들어섭니다. 경매장 안에선 더 좋은 품질의 송아지를 사기 위한 신경전도 시작됐습니다. 이곳 우시장은 추석 대목을 맞아 이렇게 밀려드는 소들로 평소보다 경매 준비 시간이 1시간 이상 더 걸릴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숙송아지를 팔고 암송아지로 좋은 것을 또 좋아야 나중에 새끼를 낳더라도 좋거든요. 그냥 그거 사보려고 그럽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송아지 값은 올 들어 반등하기 시작해 최근엔 36%까지 오르면서 소를 사고 파려는 사람들로 경매장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8,200원에 시작할게요. 8,200, 8,100, 8,000. 이날 거래량도 400마리를 넘기며 평소보다 100마리 이상 늘었습니다. 평균 가격도 수 송아지는 477만 원, 암 송아지는 324만 원으로 올해 초 반등 이후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마리를 사육할 때마다 평균 161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던 농가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사료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유지해 나가요. 소 키우는 사람들이. 근데 이 앞전에는 많이 적자 운행을 많이 했.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정부의 소비 쿠폰 정책과 함께 명절 소비 성수기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가격 하락 등으로 소, 특히 암소의 사육 두수가 감소하며 벌어진 송아지 품귀 현상도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좀 품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암소 키우신 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송아지가 없습니다, 지금.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적게 나오니까 좀 비싸거든요. 하지만 현재도 송아지 가격 상승을 고기용 비유구 가격 상승이 따라오지 못하는 현실에 반짝 반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올해 거래된 송아지들은 2에서 3년 뒤 비유구로 출하되는데 그때까지 속값이 계속 좋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죠. 예. 지금 아마 거기서 오는 대비 너무 밑속값이 좀 과하게 오르다 보니까 또 2년 후가 걱정되는. 한편 농촌경제연구원은 사육두수 감소로 도축 물량이 줄면서 하반기까지는 가격 상승이 이어지겠지만 이후엔 완만한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순천시가 제2기 공공보건의료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협의회는 민관협의기구로 지역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필수 의료 확충 등을 위한 자문과 정책 제안을 수행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말 설립 예정인 순천 필수의료지원재단과 협의회를 연계해 지역의 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공공주도형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두고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홍보 활동을 통해 해당 사업에 관한 이해를 돕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어업활동 보장과 정당한 보상, 어업소득 보전 등 3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고흥군은 향후 3년간 해상풍력공존대책위원회 구성을 어민단체에 제안했지만 입장차로 일정이 지연됐다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자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한낮 최고 기온은 여수 29도, 순천과 광양 32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